자, 기초이론과정 23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가지신 뿌린트물 29페이지를 보세요. 29페이지 한 210번 수익환원법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의 삼면선 중 수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의 원리의 기초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죠. 이때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법으로 나뉘게 된다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수익환원법이다라는 겁니다. 수익환원법. 그리고 이때 구해진 가액이 있죠. 이때 구해진 가격을 우리가 수익가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자, 임료는 임대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구해진 임료가 있겠죠. 이를 우리가 수익 임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수익 방식이라고, 수익 방식에서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나뉘게 되는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란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중심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 이때 수익성 있다란 이야기는 나에게 금전적인 수익을 안겨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에게 금전적인 수익 안겨주는 대표적인 부동산이 뭡니까?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처음 임대용 부동산 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있는 부동산이니까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잘 해봅시다. 자,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임대용산을 취득해서 내가 이제 5년 동안 임대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5년 동안 현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인데, 자, 내가 임대 몇 년 달세 5년 동안 한다라 했습니다. 5년 동안 현금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1차 년도, 자, 2차 년도, 그리고 3차 년도, 다음 4차 연도, 그리고 5차 연도다라는 겁니다. 참 매년마다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의 크기가 있죠. 유입의 크기인데, 먼저 우리 이제 순 영업소득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순 영업소득이다. 그리고 다음은 세전 현금 또는 세전 현금 수지다. 다음은 세후 현금 수지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참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그랬습니다. 5년 동안 임대한다면 최 말인 5년째는 취득했던 임대용산을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처분한다. 이때도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처분 시 또 이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데, 순매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매도액, 그리고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다음은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내 투자 기간 동안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 의해서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이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것은 임대용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수익환원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수익환원법도 크게 환원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수익환원법도 환원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환원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환원 방법에 따라서 직접 환원법, 할인 현금 분석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직접 환원법에서는 장래 기대된 순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익을 환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 환원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할인 현금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 현금 분석법은
미래의 자, 현금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미래의 현금을 자, 할인율로 자, 할인을 해서 자, 수익 가액을 자, 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환원 방법에 따라서 자, 수익 환원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자,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환원법이에요. 직접 환원법은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여기 보세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직접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이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가정했을 때 1차 년도 자, 이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금 유입 부분 중에서도 순영업 소득이 있다. 이것만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해서 장래 기대된 순수익이다. 이건 결국은 뭘 고려하는 겁니까?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초년도, 즉 1차 년도에 순영업 소득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결국 초년도, 즉 1차 년도에 순영업 소득을 자,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자, 수익 가액을 산정하겠다. 이게 이제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 있어요. 자, 이는 미래 현흐름을 이런 거를 할인율로 할인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5년 동안 임대한다면 이처럼 자, 투자기간 5년 동안 운용과 처분에 한 현금 유입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운용에 한 현금 유입의 크기를 순영업소득을 고려한다면 처분에 한 현금 유입의 크기인데 순매도의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한다. 다음 이제 자, 운용에 한 자, 현금 유입분을 매년에 세전 현금 수지다. 자, 이걸 고려한다면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은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이걸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을 매년에 세후 현금이다. 세후 현금 수지 이걸 활용한다면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도 투자인 말에 세후 지분 복객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소득을 적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할인 현금수법 이 자체도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이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을 매년에 순영업소득 그리고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을 투자한 말에 순매도액 이걸 활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뭐 실무에서는 세후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순영업소득 그리고 순매도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매년마다 운용의 과정에 의한 순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매년마다 운용의 과정에서 산정된 순영업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모두 다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투자인 말에 처분에 의한 순매도액이 있지요. 자, 지금 우리가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분을 매년에 순영업소득을 활용한다면 처분에 의한 자, 투자인 말에 현금 유입은 뭘 활용합니까? 순매도액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순영업소득을 기준한다면 처분은 어때? 순매도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용에 한 매년에 순영업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모두 다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분이겠죠. 순매도액이 있다. 역시 이것도 현재 가치로 바꿔줍니다. 바꿔서 이걸 모두 더해버리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수익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방법이 바로 이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 현흐름이 있다. 미래 현흐름을 할인율로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에서 모두 더해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수익 환원법은 환원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직접 환원법이다. 또 하나는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가정했을 때 직접 환원법은 1차 년도 운영에 의한 순영업소 이거 하나만 활용하는 방법이고 할인 현흐름 분석법은 이제 5년 동안
5년 동안 모든 현금 유입을 어때 고려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금수법 둘 중에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뭐가 될까요? 바로 투자인 또한 모든 현금 유입을 고려하는 할인 현금수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또한 주관도 많이 개입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서 실무에서는 직접 환원법도 널리 쓰이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과정에서 앞으로 직접 환원법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프린트물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210번 한번 봅시다. 210번. 자, 수익 환원법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권이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되어 있죠. 이처럼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 들어있죠. 다음 미래 현금을 여기에 미래 현금 들어있네요. 그래서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자 환원율로 환원시킨다는 이야기,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210번 수익 환원법이다. 자, 용어 정의 여기에 결국은 어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표 규칙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봅시다. 자,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환원 방법에 따라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흐름 분석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어때? 수익 가액이란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1번 봅시다. 211번은 직접 환원법이다.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접 환원법은 장래 기대된 순수익이 있다. 즉 장래에 든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직접 환원법이란 장래 산출을 기대되는 단일 기간의 순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단일 기간이었죠. 그래서 1차 년도 이거 하나만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뭘 활용한 겁니까? 초년도에 1차 년도에 순영업소득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초년도에 즉 1차 년도 순영업소득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를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즉 환원율로 환원해서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2번 보세요.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 방법이죠. 자, 이는 미래 현흐름을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봅시다.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의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과 자, 이처럼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매년마다 이 내용이 되겠죠. 매년의 순수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현금이다 표현을 쓰는데 보유기간 말에 복귀가에서 보유기간 말은 뭡니까? 처분시 현금 유입 부분이 되겠지요. 유입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적절한 할인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할인한 후 자, 이처럼 할인율로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더하여 대상물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순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두 다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바꿔주는 그리고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순매도액이 산정이 된다. 이걸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이걸 모두 더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기 보세요. 매년에 순영업소득을 현재치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럼 미래를 현재로 바꿔주니까 뭡니까? 할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할인한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에 의해서 매년에 순영업소득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치로 바꿔주고 다음 처분한 순매도액도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로 바꿔서 모두 더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내용에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익 환원법에도 환원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 환원법, 할인 현금흐름법 이해하시고 지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봅시다.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과례대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점을 봅시다. 첫 번째 보니까 원가법은 이 나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원가법은 자, 먼저 제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그랬죠. 처음 제조달 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서 감액할 요인이 있으면 빼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적산 가액이다 또는 복성 가액이다. 이걸 산정의 원가법이죠. 이제 제달 원가에서 감액할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가액을 적정화 시켜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감가에서 원가법이라서는 결국 제달 원가에서 감가 수행한 과정을 거쳐서 적산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통해서 첫 번째 보세요.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제달 원가에 이처럼 대상 물건의 제달 원가에 뭘 하여 되겠네요.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감가 수정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기억번에 들어갈 말은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모 봅시다. 니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다라는 건데 거래사례 비교법 여기서는 먼저 선택된 거래 사례의 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선택된 사례의 가격이 있다. 이걸 적정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사정 보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 7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고 다음은 시점 수정한다 그랬죠. 시점 수정치 이걸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요인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치 이걸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고 다음은 개별 요인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하자. 얘도 7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겠다. 뭐 기타 등등의 7 반영해서 비준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지역 요인 비교한다. 개별 요인 비교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뭡니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치 형성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은 선택된 사례 가격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쳐서 비중가액을 산정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서는 우리가 어떻게 잡지 않습니까? 첫 글자 따서 사, 시, 지, 개 이렇게 생각 잘했습니다. 사심이 먹고 나면 찌개 나온다 해서 사시지개 이렇게 생각 잘했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점 한번 봅시다. 박스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니은 들어있네요. 니은 이게 뭡니까? 바로 사정 보정이다. 알 수 있겠죠? 니은에는 사정 보정입니다. 그리고 시점 수정 다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니은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사정 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억번은 뭡니까? 감가 수정이었지요. 감가 수정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번 감가 수정이니까 감가 수정 아닌 건 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3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럼 몇 번 남았습니까? 1번, 2번, 5번 남았죠? 자, 답은 결국은 1번, 2번, 5번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니은번 뭡니까? 사정 보정이지요. 사정 보정. 그럼 니번 사정 보정이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2번 같은 경우에는 니번 지역요 비교가 잘못되어 있죠. 따라서 2번도 답이 될 리가 없네요. 1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결국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박스 내용 예, 또 어때? 맨 세 번째 점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점 봅시다. 세 번째 보시면 수익환원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이 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연금을 여기 있죠.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자, 환원율로 환원한다는 이야기요. 다음 뭐하여 바로 뭡니까? 할인한다. 이 표현이 들어있죠. 자 보세요. 환원하거나 어때? 할인한다. 그래서 디귿은 뭡니까? 할인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디귿은 할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리가 없겠지요. 결국 몇 번입니까?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번. 자, 감가수정이었죠? 감가수정. 다음 니은번은 어때? 사정보정이다. 디귿번은 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우리 시험에서는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4장 감정평가 방식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다음은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준 제도다. 자, 개괄초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다. 그런데 자, 이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 여기 이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 공시 이 말이죠. 공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준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알려주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땅값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땅값 알려준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지가 공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가 공시도 지가 이게 뭡니까? 자, 땅값이죠. 땅값 알려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택가격 공시 제도다. 이건 결국 뭡니까? 주택가격 집값 알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즉 집값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비주거용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 부동산 가격을 알리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다. 지가 공시제도, 다음 주택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처럼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지가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다 생각하시고 자, 지가 공시제도입니다. 자, 지가 공시제도는 먼저 지가 땅값을 알려준다는 거죠. 여튼 지가 공시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인데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 표준지가, 개별지가 이렇게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동안 표준지가 개별지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이건 주택가격 집값 알려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하나는 뭡니까?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공동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주택가격 공시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독주택가격, 또 하나는 공동주택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단독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이 있고요. 표준택 가격이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이다. 이처럼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그럼 잘 보세요.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처럼
구분되는 건 뭐에 대해서입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다라는 겁니다. 공동택은 이런 구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공동택은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큼은 표준주택, 개별택 구분해서 가격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개괄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지가 공시도, 주택가격 공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도 세 가지인데 중요한 건 지가 공시도, 주택가격 공시도가 있습니다. 이때 지가 공시도는 다시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택가격 공시도는 단독 주택가격과 공동택 가격으로 구분했는데 단독 주택만큼은 다시 어때?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할 부분은 결국 5가지네요. 자,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다음 표준 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택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에서 이제 개괄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공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죠. 공시주체입니다. 자, 공시주체다. 누가 알려줄 것인가? 이야기 되겠죠. 이때 표준지 공시가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표준 주택 가격입니다.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고, 개별 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그리고 공동택 가격은 어떻습니까? 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준 이 말이 들어가 있죠. 표준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말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생각하시고, 다음 개별 이 말이 들어가 개별 이 말이 들어갔으면 이는 뭡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동택 가격에는 표준 개별 이런 구분이 없죠. 따라서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다음 여기 2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이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자, 이는 어디입니까? 바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회. 그리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디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시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시 기준일이다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공시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할 때는 몇 월 며칠 현재 가격을 알려줄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몇 월 며칠 현재 가격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공시 기준은 원칙은 자, 매년 1월 1일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매년 1월 1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한 가정이 없는 원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입니까? 매년 1월 1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알려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알려줄 것인가 이야기했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공시 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알려줄 것인가? 공시 시한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가요. 표준지 공시가다. 이는 자,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알려주신가? 법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가 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 법에 구속시키지 않겠죠? 따라서 법에는 안 나와 있으나 안전 대체로 2월 말쯤 되면 알려주게 된다. 관례적으로 2월 말쯤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가입니다. 개별 공시가는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알려주는가? 5월 31일까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시한은 언제입니까? 5월 31일이다.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근데 원칙은 5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표준 주택 가격입니다. 그럼 표준주택 가격도 이제 자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알고 있는가? 역시 국토교통은 지가기 때문에 법에 구속시키지 않았다.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1월 말쯤이면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그럼 개별 주택 가격은 자 원칙만 우리가 이야기하셨죠.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알려주신가? 4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공시시한은 언제입니까? 4월 3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공동택 가격입니다. 공동택 가격은 하도 미안하니까 어때?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4월 30일까지 알려주겠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택 가격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알려준다. 그래서 공시 기준은 자, 매년 1월 1일이 되겠죠. 공시시한 언제입니까? 4월 30일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우리 원칙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공시 기준이라는 자 용어 정리하세요. 공시 기준이라는 몇 월 며칠 현재 가격을 알려줄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고 공시시한은 그럼 언제까지 알려줄 것인가 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택 가격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자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그랬죠. 우리는 원칙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인데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현재 가격을 어때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수많은 토지 중에서 대표가 되는 땅을 선정합니다. 이때 대표가 된 땅을 어때 우리가 표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대표되는 표준지를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정된 표준지에 대해서 어때 이제 매년 1월 1일 현재 매년 1월 1일 현재 단위면적 땅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단위면 땅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 지금 선정된 표준지에 매년 1월 1일 현재 단위면 땅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 이걸 어때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가다 이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선정된 표준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선정된 표준지를 대상한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1월 1일 현재가 되겠죠. 1월 1일 현재다. 7월 1일 아니에요. 원칙은 1월 1일이다. 자, 다음 단위 면적 땅이라 했습니다. 자, 평당 아니죠. 단위 면적 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정상 가격 아니죠.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서는 이처럼 적정 가격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용어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다 이 표현을 배웠던 겁니다. 시장 가치 이는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규칙상 용어가 되겠고 다음 적정 가격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는 규칙상 용어고 적정 가격은 법률상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학자에 따라서는 동일한 의미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다 이걸 결정 공시합니다. 결정시하면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장 군 또는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개별 토지에 대해서 단위면 땅 적정 가격을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개별 공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공시가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네, 표준지 공시가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선정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1월 1년제 단위 당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칙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개별 공시가입니다.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지요. 구청장이다. 그래서 자기 관할구 있는 개별 토지에서 단위 당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다. 이게 이제 개별 공시가다 생각하시고,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어디에 활용될 것인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표준지 공시가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생각하자는 이야기요. 개별 공시가의 활용을 이해해버리자는 이야기. 그럼 개별 공시가는 어디에 적용될 것인가? 보세요. 자, 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개발 부담금, 부담금을 부과한다. 조세부가 부담부가 인류에서 우리가 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정한다. 다음 각종 사용료를 산정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별 공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부가, 다음 부담금 부과 인류에서 지가를 산정할 때 뭘 활용합니까? 개별 공시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각종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뭘 활용합니까? 개별 공시가를 활용한다 생각하시고,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표준지 공시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토지 수용을 위해서 보상평가를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뭘 적용할까요? 당연히 표준지 공시가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수용 이 자체는 여기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준지 공시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조세부가 부담금 부과 인류에서 지가를 산정하고자 한다. 각종 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때는 개별 공시가 적용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표준지 공시가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우리가 주택의 공시에서는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분된다 그랬지요. 이때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표준주택 가격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알려줄 수 있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표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표준주택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특히 최근에 우리 시험 단골 메뉴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잡으세요. 표준주택은 어디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는 겁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은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선정합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이름은 최근에 잘 물어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서 OX, X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뜹니까?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표준주택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준주택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면 일토대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에 내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다. 이게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자, 공동주택 가격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가격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다. 이렇게 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다 이분도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자, 이 내용 토대로해서 이제 프린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213번 보겠습니다. 자, 213번 보세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다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 가격 공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이처럼 적정 가격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법률상 용어는 뭡니까? 적정 가격이라고 했지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 등의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지가 공시제도, 다음 주택 가격 공시제도, 다음은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겠습니까? 지가 공시제도, 주택 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중 지가는 어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택 가격은 단독 주택 가격과 공동택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되는데, 단독택 가격만큼은 어때? 다시 표준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어때? 구분되어 공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자, 214번이에요. 적정 가격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적정 가격이다. 자, 이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한 법률상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정표현 규칙입니다. 규칙상 용어는 뭡니까? 시장 가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봅시다.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여기에 있죠. 토지, 주택,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통상적 시장에서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 시장입니까? 통상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성별 가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격, 이걸 법률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게 법률상 용어로서 어때? 적정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만 주어줍시다. 통상적 시장입니까?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215번입니다. 215번은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부분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 있죠? 비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법률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어떻게 용어 정의하고 있냐, 그 이야기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과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구분 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6번 봅시다. 자, 216번은 우리 여기 설명드린 표준지 공시가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제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국토교통장관이 어떤지 표준지를 선정하겠다 그 이야기죠. 표준지를 선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현재 돼 있죠. 그럼 매년 공시일이다. 공시는 원칙은 언제로 했습니까? 1월 1일이다. 그래서 원칙을 따지면 매년 1월 1일 현재 입혀야 되겠죠. 단위 땅 적정 가격이다. 참 단위 면적 땅 적정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조사 평가하고 국토교통부는 어디입니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선정된 표준지에 매년 1월 1년제 단위 땅 적정 가격이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제가 괄호에 표준지 공시가 이렇게 넣어드렸죠. 자, 다음 217번 봅시다. 개별 공시가입니다. 자, 개별 공시가는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직가산정의 사용을 하기 위하여 되죠. 일단 끊어봅시다. 그럼 이를 통해서 개별 공시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바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다서 우리가 조세 부과 1년 직가산정에 활용이 된다 그랬지요. 다음 그 밖에 다른 법리 전 목적을 위한다 했어요. 바로 이분이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1년 직가산정이다. 또 사용료 산정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결국 국세, 지방세,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직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각종 사용료를 산정하고자 한다는 건 이때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별 공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자, 시장 구청장이니까 어디에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원에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가의 공시는 이제 관할구에 개별 토지 단임의 땅 가격이 있다. 즉 개별 토지의 단임의 땅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개별 공시가다 생각하시고, 자, 이를 결정 공시하고 관계 행정력에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218번 봅시다. 자, 218번은 단독주택 가격 하나가 되겠지요. 자, 편택 가격이다 있는데, 자, 편택 가격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용도적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 유사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편택이 되어 일단 끊어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럼 편택은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편택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바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공동택 이게 아니라 그랬지요.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편택의 공시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 이게 결국 뭡니까? 편택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니까 누굽니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에 심의를 거쳐서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219번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죠. 개별 주택 가격은 누굽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 군수청장은 어디에? 자,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이제 매년 편택 가격의 공시는 현재 관할구역의 개별주택 가격, 관할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이다. 이게 바로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 되겠지요. 결정 공시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220번입니다. 자, 공동택 가격이다라는 건데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택에 대해서죠. 그래서 매년 공시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한다. 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현재 적정 가격이 바로 뭡니까? 공동택 가격이다. 관행에 넣어드렸죠? 이게 공동택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이를 조사 산정하여 국토교통부니까 어디입니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에 심의를 거치지요. 공시하고 관계 행정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다 이분도 개괄적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중요한 건 지가 공시도 주택가격 공시다 해드렸죠. 이때 지가 공시는 다시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로 구분된다. 다음 주택가격 공시도는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 가격만큼은 다시 어때?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개괄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5장 부동산 가격 공시다 여기서도 중요한 용어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3편 감정평가론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편부터 우리 교재 3편까지 처음부터까지 전 영역에 거쳐서 전해서 용어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초이론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론 전 영역에서 우리 기본서 1편부터 3편까지 전 영역에서 기초가 되고도 중요한 용어 220개를 선정해서 설명드렸고 이 관련된 기출 문제도 함께 풀어드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인지 심화 이론 학습하는 데서 굉장히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될 부분들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튼 이 부분도 꼭 반복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반복습을
부탁드리고 예,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 여기까지서 기초이론 과정 마무리하고요.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예,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